네, 안녕하세요. 네, 이지샵 생방송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공지 드린 대로 과세 유형 전환할 때 이지샵 자동장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교육하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그 교육 그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그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이제 교육 주제가 과세유형 전환이다 보니까 그 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제와 관련이 없지만 평소에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 매니저가 그 채팅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아프리카 TV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그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매니저가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댓글을 통해서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또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방송 교육 마지막에 저희가 소정의 사은품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지금 강의 중간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된 그 교육 내용 중에 그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퀴즈 맞춰주신 분들 대상으로도 그 사은품 같이 드릴 거니까 그 강의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퀴즈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과세형 전환했을 때 이지샵 자동장부 사용 방법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화면 보고 계시는 교환은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자동장부에 들어오시면 여기 교육고객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고객센터 들어오시면 왼쪽에 자료실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줄에 과세형 전환 시 이지샵 자동장부 사용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지샵 자동장부 이제 사용 방법인데 이제 오늘 해드릴 과세유형 전환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이 뭔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과세유형 전환이라는 거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된다거나 사업장의 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이렇게 변경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간편장부에서 복식장부로 변경되는 거나 복식장부에서 간편장부로 변경되는 거는 과세유형 전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방송 교육 질문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질문을 받아가지고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복식장부에서 간편장부, 간편장부에서 복식장부로 변경될 때의 그 질문을 되게 많이 올려주셔서 그 부분을 좀 헷갈리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오늘 한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간이과세자에서 한 사업장에 대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이 과세유형 전환, 즉 일반에서 간이, 간이에서 일반은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용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과세유형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연한산 매출액 이 4,800만 원 이상이거나 여기에 미달해가지고 다음에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케이스가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변경되기 20일 전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 보통 통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또는 뭐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이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간이과세자 포기라는 제도가 세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 포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내가 간이과세자라는 걸 포기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네, 그런 경우가 둘 다 과세형 전환이고요. 오늘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가
이제 1월 1일자나 7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는 경우만 저 이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만 오늘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간이과세자 포기를 통해서 7월 1일자나 1월 1일자로 변경되신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따로 뭐 8월 1일이나 9월 1일자로 변경되신 경우에는 저희 사용에 조금 제한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혹시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이 과세 유형이 내가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내가 어떤 지금 과세 유형인지 내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떤 과세 유형으로 영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사실 수가 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내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여기다가 치시면 현재 과세 유형 상태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세 유형이 뜨고 그리고 밑에 혹시나 전환이 됐으면 몇 월 며칠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에서 변경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홈택스 홈페이지에 조회해 보시고 오늘 강의 들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 발급 메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제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 게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어떤 분께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 전환하는 시기가 따로 있냐, 아니면 수시로 전환하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환하는 시기가 따로 이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한산 매출액에 따라서 다음 해 7월 1일자로 이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 20일 전에 통지가 오기 때문에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시더라도 그 포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 1일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전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원한다고 막 변경을 못 하고요.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더라도 이제 3년 내에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막 임의로 간이로 갔다가 일반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일반과세자 포기라는 제도도 없기 때문에 이제 임의로 하실 수는 없고요. 세법에서 정해진 거에 따라서 이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가 또 적용 배제되는 사업장의 지역이나 업종 이런 것도 정해져 있어서 이제 세법상에 그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본인이 원한다고 간이로 가거나 일반으로 가거나 이거를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하실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릴 거는 이제 세법상 그런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해드릴 거는 이제 지금 개요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를 어떻게 쓰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과세유형 전환 등록은 이제 의외로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 게 저희 쪽에 정보만 등록한다고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등록하고 나서도 쓰시는 과정에서도 이제 과세 유형을 이렇게 전환하시면서 쓰셔야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부를 쓰신 분들도 지금 들으셔야지 나중에 신고하실 때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일단 정보 등록에서 당연히 전환된 내용을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장부 작성할 때도 이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정보 등록에 조금 설정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장부 작성을 하시고 세무신고 할 때도 각각 유형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간이로 쭉 영위하시는 거나 일반에서 쭉 영위하시는 거랑 조금 장부 작성법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부터 저희 이지샵 장부 띄워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보고 계시는 화면이 저희 자동 장부 화면인데요. 이렇게 로그인 해보시면 저희 장부를 바로 쓰실 수 있는데 바로 쓰시지 않고 이제 과세 유형을 전환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왼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정보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회원 정보 말고 이 사업장 정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이 사업장 정보로 들어오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과세 유형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교환에도 예시를 들어놨는데 내가 만약에 2014년도에 개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이 간이과세자로 처음에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됐는데 2016년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이지샵을 지금부터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일반과세자라서 일반과세자로 정보를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찍으시는 거는 과세형 전환에서 여기다 찍으시는 거는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하신 시점에 정보를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사업자 등록 당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으니까 간이과세자로 찍으시고 이제 정보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강의 들으면서 내가 사업자 그 정보를 잘못했네 하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하시면 이제 저희 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장부 사용 문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뭐 2010년도 7월 1일자 언제 변경됐는지와 이렇게 변경됐는데 지금 일반과세자로 잘못 등록을 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해달라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관리자 쪽에서 보고 변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최초 사업자 등록이 아닌 변경된 사업자 등록으로 여기 선택해 놓으신 분들은 장부 사용 문의에 변경 요청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됐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과세유형 전환 등록하기라는 걸 눌러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생방송 교육 질문으로 하나 들어온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가지면 두 가지 다 등록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가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지금 문의 주신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사업장이 현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사업장이 우리나라 세법상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궁금해셔서 질문을 만드셔서 저희 쪽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 사업장은 하나의 과세 유형만 있겠죠.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과세 유형이 나올 수가 없고요. 일단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사업장이 두 개라고 하셔서 하나가 일반이고 하나가 간이다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있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세법상 일반과세자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면 나머지 새롭게 하나의 사업장을 등록할 때도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과세자를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 두 개가 하나는 일반과세자, 하나는 간이과세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케이스는 나올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등록해도 되나요? 이거 자체는 저희 쪽에 당연히 하는 것도 없고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혹시나 사업장이 두 개라고 하시면 그거는 각각 회원가입을 하셔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세요. 각각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각각 그 사업장 정보를 등록하시고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화면에서 사업장 정보를 근데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뭐 일반 과세자면 일반 과세자로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최초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사업자 등록 다시 과세 유형 선택했으니까 변경된 과세 유형을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변경된 과세 유형은 여기 버튼 과세 유형 전환 등록 관리하기를 눌러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사업자 등록은 일반 과세자로 했는데 2016년도 7월 달에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고 변경하신 다음에 장부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장부를 써오신 경우가 있으면은 분명히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희 장부가 이미 현재 고객님께서 이걸 등록 안 하시고 계속 이용을 하셔가지고 일반 과세자인 형태에서 계속 장부를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표가 일반 과세자 전표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변경을 못 한다는 메시지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간편장부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여기 7월달 쭉 늘리셔서 삭제를 좀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삭제를 하시고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됐다고 나오시면 혹시 예정신고나 이런 거를 마감해 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기 마감 해제, 세무신고하기에서 부가가치세 들어가셔서 장부 마감 해제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비용 메뉴 가셔서도 이제 부가세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 것만 삭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번에 다 삭제를 할게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장부 쓰기에서 지금 다 입력한 내용이라서요.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급여 내용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 삭제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삭제가 되어야지 과세 유형 전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부가세가 있는 전표들은 이제 일반 과세자로 찍혀 있기 때문에 못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과세 유형 전환 등록 관리하기를 가서 2016년도 7월 달에서 간이과세자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시지 저장하기 한 번 더 눌러야지 변경된다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다시 로그인을 해야지 정보가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간이과세자인데 복식장부를 쓰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서 이용이 안 되세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시면 과세 유형 전환되셨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시면은 또 이용이 어려우시니까 한번 저희 쪽에 문의 주시고요. 이렇게 사업장 정보에서 이렇게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됐고 이렇게 등록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완료됐으면 만약에 내가 쓴 거래들은 다 자동으로 장부 쓰기를 통해서 쓴 거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장부 쓰기 들어가셔서 이제 저는 엑셀 업로드를 통해 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 내역 들어오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다시 한번 선택해서 장부로 보내기만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간이과세자 전표로 생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자동으로 장부 쓰기 통해서 다 보내신 내역이면은 다시 뭐 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삭제하시고 정보 등록 사업장 정보 가서 변경된 거 등록하신 다음에
다시 자동으로 장부쓰기 들어오셔서 보내기만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장부를 쓰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케이스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지체크, 저희 한국정보통신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용하시는데 지금 방법이 조금 다르셔서 그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지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세 유형 전환하실 때 방금처럼 전표를 삭제하셔야 되는데 그 카드 매출 자동으로 들어온 내역을 삭제를 하시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7월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고자 하는 전환하셔야 되는 이후 시점, 네, 이후 시점으로 그 조회를 하세요. 이렇게 조회를 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 제 장부는 이지체크 사용자가 아니라서 체크가 안 되었는데 보면 여기 카드 매출 보기 옵션이라고 상단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카드 매출 보기 옵션을 카드사별로 놓으시고 해당하는 내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 삭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카드 매출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매출 입력한 것도 한 번에 다 삭제가 돼요. 그래서 삭제를 하신 다음에 정보 등록 들어와서 다시 과세 유형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사업장 정보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이것처럼 여기다 등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등록하고 저장하기 하신 다음에 다시 장부를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장부를 쓰려고 보니까 이지체크 내역이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다음날 자동으로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음날 자동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 삭제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세형 전환을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신고 하기 전에 저희 쪽에 여기 장부사용 문의에다가 과세형 전환 등록 때문에 카드 매출을 몇 월부터 몇 년도 몇 월부터 내역을 다 삭제를 했다.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 내역을 다시 한번 넣어달라고 여기 장부사용 문의에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걸 요청하지 않고 세무신고를 하시면 카드 매출 내역이 누락돼서 세무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반드시 여기다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카드 매출을 자동 분괴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 쪽에 올바른 과세 유형 전환을 해서 이지체크 사용자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저희 쪽에서 이제 부가 서비스 중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서비스는 이제 발행도 되고요. 홈택스로 이제 전송까지 되는데 발행 끝나지 않고 저희 쪽 간편장부에 자동으로 기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 내역이다 보니까 이제 임의로 수정을 못하게 저희 쪽에서 막아놨거든요. 삭제도 못하게. 왜냐하면 간혹 삭제를 하시고 세무신고를 하셔서 매출 누락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막아놨는데 그런 경우는 또 삭제가 안 되니까 그 과세용 전환 등록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정보 등록에서 이렇게 그 전표가 있다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 쪽에 그 장부사용 문의에다가 그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 몇 년도 몇 월 이후 전자세금 계산 발행 내역 저 이지샵에서 발행한 내역 삭제 바란다고 남겨서 삭제를 하신 다음에 여기 정보 등록에 들어가셔서 사업장 정보 들어가셔서 과세유형 전환 등록 관리하기에서 등록을 해주세요. 그럼 등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금계산서 케이스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교환에도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일반과세사 기간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삭제한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를 다시 한번 간편장부에 기재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
그 세법상 인정이 안 되는데 간이과세자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경우는 아예 그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간편장부에 기재는 안 해요. 대신에 세금계산서는 발행은 안 했지만 매출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내역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출 내역으로는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장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세금계산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내가 7월로 전환이 된 줄 알았는데 이제 2016년도 1월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일단 이거를 삭제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삭제. 저희 이 팝업창은 삭제나 등록 한 가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삭제를 먼저 하고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삭제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과세유형 전환 등록 관리하기에서 다시 한번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또 전표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삭제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삭제가 안 되는 거래, 전자세금계산서나 이지체크 내역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7월로 변경된 걸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등록만 하시면은 거의 모든 이제 과세유형 전환했을 때 사용 방법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하는 게 조금 어렵고요. 그 장부 쓰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간편 장부 쓰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서 오늘 하는 내용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질문도 별로 안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네, 이따가 상품도 드리니까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늘이 추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추분이어가지고 많이 놀러 가셨나봐요. 참여가 조금, 네, 예전 생방송 교육보다 조금 저조한 편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는 2016년도 7월 1일자로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이 됐다고 해도 이 케이스를 바탕으로 적용만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제가 지금은 간이과세자 여기 보시면 사업장 정보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을 때는 간이과세자 기간의 장부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16년도 7월 1일자로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2016년도 7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거래를 쓰려고 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놓고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6월 30일까지 거래를 쓰시려고 한다면 그때는 일반 과세자로 찍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일반 과세자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이거 등록하기 전에는 왔다 갔다 못했는데 등록하고 나니까 왔다 갔다가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전에 전표를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전표를 삭제를 해서 아까 전에 못 모르고 이후 시점만 삭제하면 되는데 과세형 전환 등록을 하려고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표를 다 삭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적어야겠네 해서 적으려고 해서 들어와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를 입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가 1월 15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세금계산 작성 일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거래 상대방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금계산서상에 금액 적어주시고, 대금 수령 방법은 이제 세금계산서로 하시는데 작성 일자랑 대금 받은 날짜 같으면 영수, 다르면 청구 외상 찍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예, 종이세금계산서면 예 체크 안 하고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등록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삭제를 했어. 그래서 매출, 계좌이체 매출 입력해야겠네? 이렇게 하고 7월 말일자로 해서 기타 거래처 잡고 그래서 계좌이체 매출 저장하려고 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과세유형 전환 등록에 너는 2016년도 7월 1일자부터는 간이 과세자로 되어 있어. 근데 지금 사업장 정보에는 일반 과세자로 되어 있네. 너는 지금 이 기간에는 간이 과세자 기간이라서 일반 과세자 기간을 못 쓰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환에 나와 있는 케이스대로 2016년도 7월부터 그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돼서 2016년도 7월 이후에 거래를 쓰고자 한다면 그때는 간이과세자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16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를 쓰려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서 일반 과세자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말이 어렵죠? 그래서 말로만 설명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쉽게 그림판을 꺼내서 한번 기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쉽겠죠? 끊어서 16년 7월 1일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는 1월 1일이고 끝은 1월 1일이고 여기는 12월 31일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전에는 일반 과세자였고 그리고 이때 이후에는 간이 과세자였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 장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과세유형 전환 등록은 완료됐어. 그러면 네가 만약에 2016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를 입력하고자 한다면 이 기간에는 이 왼쪽 기간에는 정보 등록에서 왼쪽 기간 쓰고자 한다면 과세 유형은 예로 체크해. 일반 과세자로 체크하고 입력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간이 과세자, 즉 2016년도 7월 1일 이후에 거래를 쓰고자 하면은 그때는 과세 유형을 간이로 찍고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이전 거래를 쓰고자 한다면 정보 등록에 들어와서 일반 과세자로 찍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후 시점에 거래를 입력하고자 하면은 그때는 간이 과세자로 찍고 저장을 해주세요. 정보 등록을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장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간이 과세자니까 2016년도 7월 1일 이후에 거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의 거래는 이렇게 들어와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설명드린 간이과세자 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못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입력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간이과세자 기간에 그 간이과세자 기간에 만약에 이제 발행을 하신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수정 세금계산서라는 걸 하나를 발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부에다가는 세금계산서로 기재를 안 해요. 대신에 계좌이체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또는 현금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카드로 받았으니까 그때는 그 이지샵 자동장부 사용 방법에 따라서 그 매출을 기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로는 기록을 하지 않지만 받은 돈에 대해서는 일단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을 하냐면 그 부분은 오늘 주제랑은 조금 다른데 이제 세금계산 양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있는데 그 이전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다 동일하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작성일자 이런 거 다 동일하게 하시고 공급가액이랑 세액을 기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만 마이너스로 해서 금액을 동일한 금액을 마이너스로 해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참고로 오늘 이제 강의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다시 볼 수 있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오늘 들으신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하시면 다시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계속 보시면은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등록에서 이렇게 맞는 가세 기간을 선택해서 들어와서 입력하고 또 7월 1일자로 간이가세 장부를 쓸 때는 다시 정보 등록 사업장 정보 가서 체크하고 또 기록을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이 안 하시고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맨날 경고 메시지 이렇게 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장부를 다 쓰셨어요. 장부를 쓰고 나면 끝이 나냐?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에서는 항상 세무신고 마지막 끝은 이 세무신고하기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세무신고하기에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내가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일 때는 분명히 탭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과세유형 전환 등록 관리 아까 전에 그 메뉴 등록하고 나면 이렇게 두 가지 탭으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신고 대상 기간에 대해서 신고가 일반 과세자라고 하면 일반 부가가치세를 누르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게 간이과세자 기간에 대한 거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 간이를 누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 계속 예시 들은 2016년도 7월 1일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변경이 됐냐?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이 되면은 2016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셨어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 이 부가가치세를 누르고 확정해서 기간 선택한 다음에 조회해서 전자 파일 만들어서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동영상 강의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변환부터는. 그리고 지금 내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됐으니까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는 간이과세자 기간이겠죠. 이 간이과세자 기간에는 이 부가가치세 간이, 즉 2017년도 1월 25일까지 하는 신고겠죠. 그 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간이과세자 기간이고 그때는 부가가치세 간이를 눌러서 확정하고요. 1월부터 12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 7월부터 12월을 눌러서 조회를 누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자 파일 만들어서 홈택스로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겠냐? 라고 하면은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겠죠? 그래서 내가 7월 1일자로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시면 내가 신고할 2017년도 1월 25일까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과세자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간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그냥 간이라고 안 적혀 있는데 들어와서 이거를 확정으로 놓고 7월부터 12월 조회를 눌러서 여기서 변환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신고 하는 거는 이제 동영상 강의, 우측 상단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 이 동영상 강의는 이제 과세유형 전환 케이스는 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과세유형이 전환돼서 2017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혹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 교육고객센터에 생방송 교육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방송 종료가 된 것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지난 생방송 교육 바로 가기 누르시면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된 내용이랑 같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있었지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세무신고할 때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셔도 무방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뭐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여기 자료실에 그 교환을 항상 업로드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생방송 교육은.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이 올려드린 지금 계속 방송 중에 보여드린 교환 내용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면은 이제 세무신고 하실 때도 과세유형 전환된 경우라도 다 그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유형 오늘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등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정보를 입력하는지 그리고 장부 쓸 때는 어떻게 과세유형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세무신고는 또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뭐 간편장부 사용 방법부터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강의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간편장부 사용 방법은 저희 쪽에 이제 교환으로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간편장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실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시면 저희 우측 상단에 보시면 항상 동영상 강의로 해서 저희 사용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네. 그 사전에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퀴즈, 네, 퀴즈 맞추신 분들 제가 상품을 선택해 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문제는 이겁니다. 2016년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전환된 내용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메뉴,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의 어느 메뉴에서 등록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한 메뉴가 있는데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지샵 한번 화면을 다시 띄워볼게요. 네, 여기 왼쪽에 메뉴가 쭉 있죠. 그래서 이 메뉴 중에 네, 어딜까요? 네, 지금 그 닉네임 TO로 시작하시는 분, 네, 맞춰주신 것 같은데, 그 정보 등록 사업장 정보 과세 유형 맞습니다. 네, 이 메뉴에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네, 다른 분들은 따로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네,
제가 강의를 못했나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정보 등록 메뉴에 가시면 여기 사업장 정보 가서 최초 사업자 등록할 때 당시 과세 유형 여기다 등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세형 전환 등록 관리하기에서 그 변경된 거 네, 진행하시면 되겠죠? 네, 정답 맞히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정답 맞히신 그 TO 닉네임 앞에 시작하시는 분 포함해서 혹시 지금 제가 불러드릴 아이디 참여 많이 해주신 불러드린 선정할 건데 그분들은 잊지 말고 저희 이지샵 그 장부 사용 문의 여기에다가 상품 받으실 핸드폰 번호랑 그 당첨된 지금 제가 사다리 탈 거거든요. 그래서 당첨된 경품 내용 반드시 여기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저 이지샵 회원이 아닌 분들은 그 매니저한테 귓속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귓속말 하는 기능이 저희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귓속말로 매니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귓속말 못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은 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장부 사용 문의에다가 올려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 지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답 맞춰주신 TOIS 네, 이분이랑 그리고 살벌하게 참여해주신 SIRAGNI님 그리고 A러블리 보이스네요. 네. A러블리 보이스랑 그리고 CJY1989님. 네, 이렇게 네 분, 네, 오늘 그 상품 드리겠고요. 사다리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TOIS님. 네, 이분은 제이사 떡볶이 받아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 잊지 말고, 네, 저희 그 이지샵 장부 사용 문의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SA님. 네, 이분은 S사, S커피숍 있죠? 별다방. 네, 그 라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러블리 보이스님은 네, K사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퇴근할 때 보니까 K사 햄버거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품으로 골랐는데 제가 먹고 싶은 거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A 러블리 보이스님, 네, 상품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CJY1989님은 비사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추워도 추운 걸 먹으면서 추위를 이겨내시라고 제가 비사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잊지 말고 저희 장부 사용 문의나 네, 귓속말로 그 핸드폰 번호랑 당첨되신 상품 꼭 보내주시고요. 네, 안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말고 보내주시고요. 다음 생방송 교육도 저희가 공지를 통해 알려드릴 거니까 꼭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의 중간중간에 방금 전에 해드린 것처럼 그 교육 질문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답변을 이렇게 직접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들으시는 답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생방송 교육 주제에 대해서 질문 꼭 잊지 말고 장부 사용 문의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별다방 커피도 보내드리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고요.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 생방송 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